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안녕하세요. 6월이 되면서 햇살이 강렬해지면서 초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릇푸릇한 나무들 같고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는 동안 마음의 잔잔한 감동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보세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움직임의 시작은 호흡이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볼게요. 코로 들이마실 때 깊게 들이마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5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코로 깊게 한 번 더. 호흡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이번에는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 있는데요. 일명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많이 하는 이 도리도리 운동. 자, 이 목을요 끝까지 또 끝까지 돌려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죠? 자, 한번 10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갑니다. 살아있어 행복해. 둘,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셋, 살아있어 행복해.
있어 행복해. 네.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5.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6.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7. 8.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9. 마지막 3번. 숨 쉴 수 있어서. 네. 이 운동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도 발보다는 이 손을 많이 쓰시죠?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이 손 운동. 쥐었다가 쫙 펴보세요. 쥐고 쫙 펴고. 자, 10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손가락이 아주 길어졌어. 우리 어르신들 웃음이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는데요. 하루에 몇 번씩 웃으시나요? 아, 나는 걱정이 많아서 웃을 수 없어. 아파서 웃을 수 없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웃나 하시죠? 자, 일단 웃어보세요. 이왕이면 크게 웃어보세요.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더 크게.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이 손으로요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어 행복해. 둥그렇게 살아있어 둥그렇게 되시나요? 둥그렇게. 행복해. 이때 박수를 한번 치고 둥글게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고 둥글게. 박수 치고 둥글게. 잘 되시나요? 박수 치고 둥글게. 박수 치고 둥글게. 3번. 둘, 셋, 넷. 잘 하시네요. 자,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해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추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숨쉬기부터.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우후.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행복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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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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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해요.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는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반짝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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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어여 뻐라 골목골목 산 담장이 달빛에 반기네 겨울 눈꽃이 휘어지며 새바람도 채우네 참 아름다운 나는 꿈이니
안녕하십니까? 나비인성교육원 마인드 강사 홍승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교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요.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캐나다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몇몇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 마약에 중독된 쥐를 가지고 실험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과 조금 다른 실험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조그만 그 철장 안에 쥐 한 마리가 이렇게 갇혀서 이 쥐 한 마리에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물병 2개를 그 철장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하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런 물이고요. 또 하나는 헤로인 또는 이제 코케인 같은 이렇게 마약이 들어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작은 철장에 갇혀있던 쥐 한 마리, 그 쥐는요, 약물이 들어가 있는 그 마약, 약물이 들어가 있는 그 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보고, 그 다음에 또 마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찾게 되어지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마시려고 약물병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조금 더 먹다 보니까 이 쥐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 중독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에 이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 실험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뭔가가 이상했냐면요. 쥐 한 마리가, 쥐 여러 마리도 아니고 쥐 한 마리가 그 철장에 혼자 갇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렉산더는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쥐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쥐 천국이었죠. 그래서 이 쥐 놀이공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작은 철장이 아니라 이제 커다란 쥐가 뛰어놀 만한 커다란 철장이었고요. 그리고 형형색색의 공들, 장난감들, 쥐들이 가지고 놀기에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들도 여러 군데 많이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터널, 쥐들이 막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 터널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푹신푹신한 아주 두껍게 톱밥을 깔아 주었고요. 그 쥐 한 마리가 아니라 쥐를 여러 마리, 많은 쥐들을 그 안에 넣고 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쥐는 이제 암컷 쥐도 넣어주어서 또 언제나 이게 짝짓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쥐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쥐 공원에 똑같이 첫 번째 실험처럼 마약이 들어있는 물과 그냥 보통의 물을 넣어 주었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물병 2개를 주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쥐들이 그 마약이 들어있는 그 물통에 집착하고 그 물만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쥐 공원에서는 쥐들이 거의 모든 쥐들이 이 마약 약물이 들어있는 이 물통의 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냥 물만 들어있는 그 물통에 물만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쥐도 막 강박적으로 막 이 약물을 섭취하거나 또 과다 복용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실험 결과를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실험 결과를 듣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 브루스 알렉산더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거는 이 실험을 보니까 이 마약에 중독된 쥐가 아니라 정상적인 쥐를 그 쥐 놀이공원에 풀어놓고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그렇게 실험이 마약에 마약과 약물을 넣은 그 물에 그 쥐들이 집착을 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고 이렇게 되묻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또 다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쥐들에게 아예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강제로 먹게끔 했어요. 그래서 쥐들이 그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강제로 먹고 나서 아예 마약이 이제 중독된 쥐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장장 며칠을 동안 했냐면요. 57일 동안 그 마약이 들어있는 그 물을 그 쥐들에게 먹게 해서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다시 쥐 놀이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여러 마리 쥐들을 그 쥐 놀이공원에 풀어놓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쥐 놀이공원에 풀어놓았던 마약에 중독된 그 쥐들조차도 그 마약이 들어있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그 물통에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평범한 물이 들어있는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벗고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그 물통에는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상적인 쥐들이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풀어놓았을 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 이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무슨 자료를 이제 조사하게 되었냐면요. 베트남 전쟁이죠. 1960년에서 1975년까지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을 찾아보고 그에 관련된 보고서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루스 알렉산더가 이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보고서를 읽고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점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20%의 미군들이 아주 조그만 양의 그 마약이 아니라 아주 대량의 마약을 섭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헤로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그 베트남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이 아주 강한 그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나중에,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미국 국민들이 패닉 현상이 나타난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패닉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걱정이 막 되고 염려가 막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만약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이 100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될까? 그 마약쟁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 딸, 내 아들, 내 이웃, 내 남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 중독이 되는 거 아니야? 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그 마약 중독이 돼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근심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고 미국 국민들이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많은 미군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미국 군인들을 조사한 또 이렇게 추적했던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 사실이 뭐냐면 그들은 본국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그 마약에 중독되어졌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막 금단 형상도 없고 막 마약을 못하게 되어지면 막 괴롭고 막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할 바를 못해서 더 강력한 마약을 찾고 하는 막 그런 금단 현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재활원에 보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재활원에 보내가지고 그 마약에 중독되어졌던 그 군인들을 그 재활원에 보내가지고 마약을 치료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재활원으로 보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던 95%의 사용자들이 그냥 약물 사용을, 마약 사용을 멈추었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군인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이 본국에 돌아와서는 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워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슨 예를 발견할 수 있었냐면요. 전쟁 후에 이 군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과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있죠. 친구들과 만나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으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하고 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약을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었고, 그 마약을 요구하거나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마약에 중독된 그 쥐들 있죠. 마약에 중독된 쥐. 첫 번째 실험 있죠. 그 외로운 그 쥐, 조그만 철장에 갇혀서 마약에 중독된 그 쥐를 꺼내가지고 두 번째 쥐 놀이공원에 넣어주는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군인들을 그 따뜻한 가족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 보내어지고, 또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주변 이웃들과 그들이 사귀고 교류를 하게 되어지면서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과 똑같은 결과를 이 브루스 알렉산더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실버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홀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립되어져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그만 철장에 갇혀져 있는 그 외로운 쥐가 있었죠. 그 쥐처럼 혼자 고립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는 그 고립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막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행복한 생각, 즐거운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내 마음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꽉 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립된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오르냐?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프기도 하고 한데, 빨리 죽어야지. 더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들. 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어서 어떻게 마지못해서 사는 거야.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지금 젊었을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말년에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이제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제 내가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 자식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는 이제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나이 늙어가지고,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게 늙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나를 써주겠어. 나를 누가 인정해주겠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제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 됐구나. 난 자식들에게 이제 짐이야. 내 짐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늙었다고 이제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날 무시하네. 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아이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날
나이 늙었다고 이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이제 무시하네. 난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남편을 잘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다가 나 지금까지도 이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내 인생 다 이렇게 망가졌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나이 늙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생각까지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얽매여서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외로운 철장의 쥐처럼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쥐 놀이공원에 있던 쥐들처럼 여러 사람들과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과 또 서로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언니와 동생과 마음의 교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계속 마음의 교류를 계속 만나서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중독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버 회원들, 또 가까운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마음의 교류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 그 부정적인 그 생각에서, 중독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들, 이웃들, 주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어지면서 음식도 나눠 드시고 같이 활동도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또 가까운 야산에 산책을 다니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나서,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도 종종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실버 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실버 대학에 가서 또 교류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마음의 교류를 이웃들과 주변 분들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먹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
옛날 17세기 조선시대에 오암 송시열과 이수 허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어릴 때는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는 조선시대 서인의 수장 그리고 남인의 수장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미, 오늘은 신이 두 제사장을 궁으로 들라는 것은 짐의 신명을 괴롭히는 사안이 있어서 들어가고 청나라를 무력으로 견제하여 국방을 보강하는 일이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군사를 보강하고 군제를 개편하여 청나라를 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전하, 아니 된 말씀이옵니다. 백성들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라 민생이 흉흉하여 가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쟁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전하. 전하, 저희가 병자호란을 겪은 것은 오랑캐를 물리칠 만한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병자호란을 겪어도 대비하지 않고 허술해진 국방을 보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일을 진행하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백성의 안위를 무시하는 정책이며 백성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미심을 어지럽힌 일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국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이 어찌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히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고 군병을 징집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을 힘있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하,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현재가 없는 백성에게 어찌하여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종자 개량 등의 농법에 더 신경을 쓰시어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돌아보심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어머, 자네는 어찌 식견이 그리 좁아 대의를 보지 못한단 말인가?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방이 허술해지면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는 법이 어느? 송시열 이 사람아, 이 시기에 북방을 강행하는 것이 어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단 말인가? 정치적 야욕과 야망을 내세워 백성과 나아가 왕권의 안정을 뒤흔드는 말일세. 지방 왕 앞에서 멋들하는 것이오. 뭐래? 정치적 야욕과 야망? 자네처럼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것일시. 자네 그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안세. 헤헤이, 어머, 자네야말로 적반하장이구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정치적 야망으로 치부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능력을 어디서든 타고났단 말인가? 파렴치. 알았소. 내 충분히 두 재상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알겠소. 나 또한 충분히 생각을 해볼 터이니 그만들 물러가시오. 소문이 망극하나이다.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인해 어지러웠던 조선시대. 두 사람 모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숙청과 정치적 보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도한 업무에 몸을 돌아보지 않았던 송시열은 큰 병에 걸리게 되죠. 허허,
요즘에는 피곤함이 자주 느껴지니 개 밖에 누구 없느냐? 예, 아버님. 소자 있사옵니다. 오냐? 내가 잠이 좀 오는 듯하여 저녁 바람을 좀 쐬고 싶으니 들어와 나를 좀 일으켜다오. 네, 아버님. 아니,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근간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혈색이 안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지 말고 편히 쉬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그래, 내 힘이 어지러우니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그만 나가보거라. 네, 아버님. 소자, 아버지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사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는 터 걱정할 것 없으니 어서 나가보거라. 네, 아버지. 그럼 푹 쉬십시오. 나 또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어. 이 사람은 단연코 허목밖에 없는데 과연 허목이 뭐니긴 하나 아무런 사심 없이 나에게 처방을 내려줄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게야 정치적 숙적 걸림돌을 드디어 제거할 기회를 주시는구만. 어차피 송시열은 병으로 죽을 몸, 내 처방전이 내일 죽을 사람을 오늘 죽게 하는 것이거늘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 허목이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지. 내가 어서 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 걱정으로 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구만.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거기 누구 있느냐? 네, 아버지. 저 밖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서 한번 들어.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여보! 여보! 빨리 좀 들어와 봐요. 왜 이리 호들갑이냐? 며느라가야, 내가 미안하구나. 네가 좀 치워야겠다. 아이고, 아버님. 집회일은 접어두시고 좀 쉬셔야지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 서방도.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진짜 이러시다가 큰일 치르시겠습니다. 그래, 내가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아버님 곧 쾌차하실 거예요. 쾌차하셔야 하고 말고요.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도 정리가 되었으니
그만 들어가 쉬거라. 아버지, 오늘 밤 어찌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옆에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있어. 그러하니 너희도 가서 쉬도록 하여라. 예. 어머, 자네가 내 정치 인생에 적이기는 하나 조선 최대의 명이라는 것을 모르니 없는 터. 죽음을 앞둔 이 몸이 찬밥 더밥 가리겠는가? 내가 자네 앞에 정치인도 악자도 아닌 환자로 서겠네. 자네의 의술을 믿고 죽을 이 내 몸을 맡겨봄세. 잘 듣거라. 내 말대로만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너는 지금 당장 허목에 가서 내 병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아오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지,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언니 아버지를 숙청시켜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작자에게 아버지의 목숨을 맡기시다니요.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내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렇지요. 그건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은 황옥은 이참에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뒷일은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내 말만 쫓고 다녀오너라. 와서 한시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작자가 독약을 처방할지도 모르는 터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느니라. 으쓰. 아버지. 여보,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다 합니다. 어서 다녀오시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왜 나와 계십니까? 아직 날이 쌀쌀한데요. 그래, 처방전은 받아왔느냐? 네,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시끄럽다. 거기 무엇이 적혀 있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여 정성껏 당역을 써오도록 하여라. 아버지, 하지만 이게... 시끄럽대도 거기에 적힌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꼭 그대로 하거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할미꽃 뿌리에 비상을 넣으라고. 비상. 비상은 독약이 아닌가? 어머, 이 아비하고 치사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가장 약할 때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구나. 이걸 처방하다니 괘씸한 놈. 내가 이 손으로 독약을 다려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하는구나.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분명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어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내 이놈, 내가 정신이 없이 아버지, 어목의 처방을 따르라 했거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가 나를 말리지 않고 처방 들어왔던지 아버지, 말이 되느냐 이놈. 어머, 나를 쑥 죽이는구나. 아버지, 내 놈도 한패가 아니더냐 내 이놈. 일이 될 것이 뻔한데 내가 이 약을 아버지께 드려야 하다니. 아이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허목에 대한 절천지 원수는 제가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뭐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나. 몸에 기운이 도는 것이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구나. 예? 아버지, 그 말이 참말이옵니까? 땀도 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오늘은 피곤하니 누워야겠구나. 예, 아버지. 오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겠구만. 송시열, 자네와 나는 평생을 정치적 적으로 살아왔지만 자네의 아들이 나에게 왔던 그날 나는 분명히 알았네. 나에 대한 모든 의심, 편견, 두려움, 오해를 버리고 자네가 환자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자네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네 그려. 나를 믿어주어 고맙네 그려. 자네의 그 믿음이 바로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부른 것이야.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데요. 평소에 많이 웃으시나요? 걱정이 있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재밌는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하신다고요? 일단은 웃으시고요. 이왕이면 크게 웃으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추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숨쉬기부터.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행복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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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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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해요.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는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반짝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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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숨 쉴 수 있어서 살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웃어보세요. 바라던 소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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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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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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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행복하세요. 살아있어 행복해.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값진 삶을 살게 됨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음을 간직하시고 주위 분들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